네, 픽 인터뷰입니다. 소방관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있고요. 이 상급단체죠. 여기에 소방노조가 있는데 위원장이십니다. 고진영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새 뭐 마음고생이 많으시다고요? 예, 마음고생도 많고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태원 참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희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되풀이해서 자꾸 봐야 되는데 참사에 일어났던 상황을 보면 일단 뭐 어떤 막을 수 있었냐 이거 떠나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대거 출동을 했고 또 제가 직접 목격자한테 들은 얘기는 교통통제도 소방관들이 했다. 소방차가 경찰이 안 하고 경찰이 해주면 이게 원활하게 원래 경찰의 역할이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참사 직후에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물론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도 뭐 고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 초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동료들이고 다 얘기를 또 조합원들이고 하시니까 들었을 텐데요. 초기에 아마 그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 실제로 그런 일인데 맞습니다.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출동하고 현장에서 응급대처를 하고 CPR을 했던 동원됐던 소방관들도 항상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현장 자체가 매우 놀라운 상황이었었고 소방관들도 그런 건 놀라운 일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저도 한 25년 가까이 소방관으로서 현장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형 참사 같은 경우를 겪기에는 20년 몇 년 동안에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그런 것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했던 직원들을 위한 그런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좀 달래거나 치유하기 위한 뭐 안전장치 이런 거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때 출동했던 인원들이 지금도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휴식 시간을 이렇게 한 번에 또 인원이 대거 출동했기 때문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고 그렇게 안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현장에 출동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노조에서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은 어떤 의미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이 12구 참사를 대면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었었고 사실들이었었고 소방공무원들로만 뭉쳐진 소방노조가 이런 때 목소리를 좀 내서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은 일에 일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소방관들이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제 경험 그리고 대부분 현장을 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번 참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인재다.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대비하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거의 뭐 소방관들이 그렇게 다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제지도 않은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고 할로윈 그 행사는 해마다 있어 왔고 그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또 안전 관리도 해왔습니다. 우리도 소방관들도 나가서 근접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했고
그런데 매년 해왔던 이 행사가 이번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어떤 안전관리 측면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잘 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10월 29일에만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고 정지돼 있었다. 그렇죠. 국가 기능이 멈춰 있었다. 그거를 우리는 전문가로서 짚지 않을 수 없었다. 짚지 않을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대원들만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예방 측면에서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중간하게 지방과 국가의 양쪽의 어떤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통일성이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던 시스템을 변화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이번에 12구 참사를 또 대면했을 때 우리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준비된 게 없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셨나요? 그 까닭은 뭔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법상 제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전 예방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참사를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예방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고 미리 사전 대비하는 권한의 총체적인 책임은 행안부 장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라인은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상황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서울시의 어떤 건 위임하기도 하고 또 서울시가 광역이니까 기초인 용산구로 위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이라는 건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행안부 장관의 이런 잘못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계획을 세우고 안전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행안부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현장에 있는 그런 재난까지 다 일일이 내가 책임만 나한테 묻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하는 관리적인 책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책임을 안 했다. 그 책임을 안 했다. 그것을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사가 발생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그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범죄 혐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직무유기하고 이번에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 2개를 고발했습니다. 과실치사도 있고 다치신 분도 있으니까 치상도 있고요. 고발은 어디다 하셨어요? 경찰 특수본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번에 수사본부 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본부. 일단은 우리 그 법률 대리인 쪽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다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직무유기나 권력 남용 부분은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수사권이 없고 없다는 얘기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접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아마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공수처 입장이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놔서 공수처에 접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판단이나 그다음에 공수처의 입장을 언론에 접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 이 수사를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본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근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을 한 건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특별수사본부가 여태까지 수사를 좀 일선만 겨냥한 거 아니냐. 네, 진짜 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네. 경찰도 보면 뭐 파출소, 경찰서 단계, 그다음 소방에 대해서도 이제 용산 소방서 단계, 이렇게 최일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 경종 이런 차원도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네네. 네. 그런 항의성, 상징적인 항의성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똑바로 좀 해라. 네. 뭐 이런 거고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건 뭐 경찰을 투입했어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였고요. 뭐 그다음 소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도 했는데 최근 얘기는 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네. 뭐 씨도 안 맥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안부 장관의 주장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행안부 장관의 예방적인 사전적인 예방 조치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네. 오히려 수사에 어떤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그것은 국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왜 그러냐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라는 시선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한에 있는 자리로서 정보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 입장에서 놓이는 것이 행안부 장관님한테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또 얘기를 하셨죠. 뭐 국가재난안전 개편의 TF 팀장님을 또 네, 단장님을 맡았다고. 맡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건 약간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 현재 참사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성에 올라와 있건 그렇지 않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분명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떤 안전 시스템의 개편의 팀장, 단장으로 앉히는 것이 상식적이냐. 그런 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분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용산 소방서장은 책임지겠다란 말을 했던 걸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네, 예. 그분이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용산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도 예. 여태까지 책임지겠다. 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거죠. 예, 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는 목적 하나도 네. 하나 중에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재난 현장이 발생했을 때 그 진상 규명에 의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총책임이 있는 자를 한 번도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네. 전부 다 현장이나 어떤 밑에 있는 실무자의 선에서 책임을 물어왔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안 물어왔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죠. 그 의미는 뭐냐면 경영자나 사업주 최고 권력자한테 권한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이 관리가 된다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난 책임 없어. 그와 반대된 입장을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그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약간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언제 다시 또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관들이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까닭 뭘까요? 현장을 경험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현장을 경험을 했고 오랫동안 또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그래도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그래도 소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방 조직이다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늘 소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소방 공무원들이 그때 어떤 분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였나요? 우리는 걷지 않았다, 뛰어다녔다. 그리고 하여튼 어려운 현장에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일 처할 때 소방이 우리 옆에 있구나 이런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소방에게도 또 국민에게도 소중한 자산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청취자들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소방 공무원의 하나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 노동단체가 그분 소방공무원들이 모인 노동단체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매우 사죄 드린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 역할을 다 못했고 그걸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상자 가족이나 유가족한테는 또 위로의 말씀을 또 건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장관을 고발해서 우리가 뭔가 진실 규명에 보탬이 되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동료들 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안전 장치가 좀 제대로 작동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